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몸도 피곤하고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쌓이는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 아마 계실 듯합니다. 그래도요, 내일이면 금요일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이사 주택 공급 대책이죠. 1년 됐습니다. 벌써 발표한 지요. 그런데요, 따져봤습니다. 주택 공급 목표치에 박한타작 많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사 대책 가운데요, 참 주택 공급 물량 많았는데 그중에서요, 도심 복합 사업으로 공급하는 물량, 이것만 좀 따져봤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8,400가구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중 용지 확보는 9천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반타작밖에 안 됩니다. 공공정비, 근거법조차 없다.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여야 후보들 대선 공약 보니까요, 숫자만 어마어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 기사는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진 10,000명에서 20,000명, 딱 일주일 걸렸다는 겁니다. 일주일밖에 안 걸렸는데 2배가 됐습니다. 이른바 요즘에 이런 표현 나오죠. 더블링이다. 일주일마다 더블링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있습니다. 설 연휴 검사가 평소보다 40% 줄었는데도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평소 같았으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재택치료 10만 명 육박해서 이거 관리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요, 정부는요, 50살 미만 경증 코로나 환자의 경우 스스로 관리하는 일본식 재택 요양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요, 일일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의사들 전화를 받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스스로 관리해서 스스로 기록하는 이른바 재택 요양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오늘 첫 대선 후보 사자 TV 토론이 있습니다. 20% 부동층 잡기 사활이다. 그러니까 오늘 TV 토론에서는 이 부동층에 대한 호소가 많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증명하겠다. 이런 각오고요. 윤석열 후보 측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이거 아주 오늘 강하게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겠습니다. 자, 경제 얘기인데요. 무역 수지가 14년 만에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미중 경기 요즘에 둔화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수출 전망 따라서 흐릿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월에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종욱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2월 3일 목요일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코로나 관련 얘기입니다. 지금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죠. 그리고 이게 점점 확산되는데 확산 속도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리고 설 연휴 지나면 3만 명까지 갈 수 있다, 하루에. 이런 전망 나오는데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올 것이 왔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국민 우롱. 누가 국민을 우롱했다는 거죠? 거대 정당의 여야 대선 후보들이요, 양자토론을 하겠다고 그 난리를 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없어요, 토론이. 그리고 오늘 그냥 사자토론 열립니다. 이러면은요, 이럴 걸 왜 그 난리를 피운 거죠, 도대체?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저분들은 뭐지요?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지금요. 준비돼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과잉 의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여당에서 이런 의혹 제기, 문제 제기가 있을 때 허위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어제 당사자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따라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그 카드 뭐길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요, 그 카드면은 뭐 그냥 표현이 좀 거친데요. 순화시키면은 그냥 뭐 날려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게 뒤늦게 알려졌어요. 도대체 그 카드가 뭐길래 그런 얘기를 한 걸까요?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확진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긴 합니다. 그러나 예상된 결과긴 해요.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동네 병원에서 검사부터 치료까지 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그리고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합니다. PCR 검사는요, 지금까지 보건소 가시면 받으신 코로나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PCR 검사인데요. 이거는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확산자가 많고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무조건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고위험군만 해당됩니다. 좀 더 보죠. 오늘부터 달라지는 검사 체계, 참여병의원 시민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이 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맨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고위험군으로 꼽히신 분들은 지금처럼 PCR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양성, 음성 이거 판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요, 고위험군이 아닌 그냥 보통 분들 대부분입니다. 일반인은요, 선별진료소에 가면요, 자가검사 키트를 쓰게 됩니다. 이거 무료로 제공되는데 이거 쓰시거나 아니면 동네 병원 갑니다. 동네 병원 가서 신속 항원 검사합니다. 요걸 받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PCR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때서야 PCR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검사도 동네 병원에서 하고요, 치료도 동네 병원에서 받게 되시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뀝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연이틀 2만 명, 숨은 감염자 더 많다. 그렇습니다. 숨은 감염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설 연휴로 검사 줄었는데도 역대 최다다. 확산이 가속되고 있다. 이달 말이면 하루에 16만 명,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거 유럽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였어요. 하루에 10만 명 넘어가는 거는요. 그리고 스텔스 오미크론도 6명이나 확인됐다. 오미크론 대응 오늘부터 전국 확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국무총리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확산 속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 함께 이 확산을 어느 정도 눌러놓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하는 상황이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위중증자, 사망자 숫자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자, 뭐 정부도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 확진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위중증자는 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오미크론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른 나라 상황 좀 보겠습니다. 유럽입니다. 유럽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스크 벗는 유럽, 오미크론과 공존. 유럽도 확진자가요, 뭐 10,000단위, 10만 단위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마스크를 벗는답니다. 그러니까 방역 조치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지금 그런 규제 없앨 때 아니다라고 격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일단 방역 해제를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입니다. 여기 좀 더 기사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각 나라별로 있군요. 노르웨이, 식당들 야간 주류 판매, 덴마크, 마스크, 그다음에 방역 패스 등 완전 폐지입니다. 여기는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도 일단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전염 막는 노력 지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요.
유럽 국가 사항들과 관련해서 이규현 기자가 전한 리포트 들어보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준비가 한창인 덴마크 코펜하겐 구시가의 식당. 마스크를 쓰라는 안내도, 방역 패스를 제시하라는 안내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1일부터 덴마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We have to check all the corona pass. We have one big line in front of the entrance for people getting in because we need to see the pass and now we just throw it away and say welcome everybody. 인구 580만의 나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씩 나오는 가운데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방역 수준을 낮추는 가운데 스위스도 방역 지침 완화 행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위스 연방정부가 3일부터 밀접 접촉자 격리와 재택근무를 해제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21만 명으로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한 독일에서도 방역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는 오는 9일부터 백신 접종자 또는 완치자만 상점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방역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ou can look to the experience of others. You can look at what other countries are doing, but please don't just follow blindly what every other country is doing.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지 10주 만에 전 세계 확진자는 9천만 명이 늘었는데 이는 2020년 전체 감염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자, 윤영걸 대표님, 유럽 국가들 상황 좀 봤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무모한 걸까요? 지금 세계보건경 걱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이런 문제 좀 고민할 텐데 우리 벌써 3년 차입니다. 코로나요. 3년 차 경험한 윤영걸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고 계신데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우리가 코로나19가 벌써 3년 차가 됐는데 예.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계속 했잖아요. 예. 근데 현실은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자꾸 가고 있어요. 비관론, 막연한 낙관론이 위험한 게 아니라 가장 비관론으로 지금 가고 있고 예. 또 하나 특징은 정부가 만능이 아니다. 한참 뭐 K방역이니 뭐 했는데 사실 그거 해보니까 별거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우리 정부에만 또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럼 새로운 변이종이 계속 나오니까 예. 손을 쓸 수 없는 거죠. 어. 지금 설날 연휴 기간에 검사가 한 40%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2만 명이 넘었거든요. 예. 이달 말에는 하루에 16만 명 나온다는데 저는 그것도 낙관적으로 본 거라고 봐요. 이달 말에는 20만, 30만이 될 수도 있고 3월 달에 30만 된다고 일부 전문가가 했는데 굉장히 너무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3월 달은 30만도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유럽이 저렇게 위드 코로나 저렇게 한 게 코로나 백신을 80% 이상 맞고 예. 했는데 완전히 그냥 풀어버렸잖아요. 예.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그냥 마스크 쓰지 마라. 영업 그대로 해라. 완전히 풀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코로나에서 대책이 없다. 왜 또 풀었느냐 이유를 보면은 예. 오미크론이 불행 중 다행인 게 예. 치명률이 낮아요. 걸려도 별로 자기가 걸린 줄도 몰라요. 예. 또 사망자도 별로 없고 예.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그냥 무시하고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유럽이 역발상을 택했는데 예. 우리도 결국은 좀 그런 쪽으로 지금은 막는다고 최대한 막는데 예. 이거를 가래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수 있을까? 지금 뭐 30만 하루에 40만 가면 이게 대책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럽처럼 완전히 풀지는 않더라도 예. 이게 진짜 우리가 할 게 뭐냐면은 백신 미접종자 예. 그리고 자영업 백신 미접종자는 거의 일상생활이 지금 막혀 있어요. 예. 식당, 커피숍도 못 가고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그리고 저 자영업자 거의 3년째 지금 장사 못 하고 있어요. 예. 네, 이럴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좀 어렵긴 해요. 이제 예. 다음 달 이제 선거 한 40일도 안 남고 30여일 남았고 예. 선거 앞두고 완전히 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중증 관리자를 최소한
최대한 중증 관리자 관리하고 예. 백신 접종자나 자영업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결국은 유럽처럼 저렇게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부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하지만은 예. 결국은 그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물론 뭐 오미크론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지면은 그건 안 갈 수도 있지만 예. 우리는 정치 일정이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순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금 정부도 고민하고요. 그리고 방역 전문가분들도 많은 의견들을 아마 정부에 지금 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 국가들 모습은 또 저런 모습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른 나라 모습 항상 우리가 참고를 하거든요, 지금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명절 때마다 다음 명절은 좀 괜찮겠지. 이게 벌써 여러 차례 왔어요, 지금요. 올해 설 역시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으로 갔습니다.